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주제인 전라가명의 어떤 관악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이 지도가 이제 전라가명의 어떤 관악 배치를 보여주는 건데, 이따 다시 또 이 사진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은 보면 이쪽 왼편에 보이는 요 영역 있죠. 이 영역이 이제 전라가명입니다. 전라가명이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영역은 전주 부영. 그러니까 지금 말한다면 전주 시청이 되겠죠. 요 밑으로 내려오면 요 남쪽에 지금 뭐가 있냐면 풍남문이 있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객사가 있고, 이런 구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따 다시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 얘기를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관악 건물의 배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원된 관악 건물 당호가 아까 선화당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선화당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이 관악 건물 배치를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주 부성은 대략 한 18만 평 된다고 그래요. 전주 부성이 18만 평 돼서 한강 이남에서는 뭐 가장 큰 성이다라고들 얘기를 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 그렇게 큰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조선시대의 전주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런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뭐냐면 그 향교가, 전주 향교 알죠? 전주 향교가 지금의 이제 그 화산, 그 신흥학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돼요. 조선 초에. 왜 그러냐면 원래 전주 향교는 지금 경기전 일원에 있었어요. 경기전 근처에 있었는데, 경기전이 들어오게 되니까, 경기전은 태조의 어진을 모신 그런 이제 사당 아닙니까? 경기전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태조가 이제 조선 건국자니까 얼마나 신성한 존재입니까? 편히 쉬어야 하는데 향교가 옆에 있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학생들 글 읽는 소리나 회초리 소리나,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향교를 옮기게 돼요. 향교를 그래서 신흥학교 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뭘 염려하게 되냐면 그 호랑이를 염려합니다. 호랑이가 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담을 뭐 쌓아야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신흥학교면 얼마나 도심입니까, 현재는. 그런데 거기도 호랑이 걱정을 하고 도둑놈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당시 조선시대의 이제 도시 규모가 얼마나 지금과는 다른 그런 작은 존재였는가. 그러나 아무튼 전주는 뭐 보통 조선시대의 3대 도시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양, 평양, 전주, 혹은 뭐 5대 도시. 그렇게 큰 도시였어요, 전주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제 조선 제1의 어떤 곡창지대가 전라도고, 조선시대 농업사회니까, 그러니까 뭐 전주나 이런 도시가 굉장히 컸을 것으로 당연히 그 짐작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작은 규모다. 하여튼 한강 이남에서는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객사를 향한 대로 서편에 전라가명, 동편에 전주범, 이따 그림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가명 자리가 지금 구 전라북도 도청 자리예요. 지금은 이제 그 가명을 복원해 놔서 사람들이 여기가 조선시대 가명 자리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누구나 알 수 있게 됐지만, 그 전에는 이제 잘 모르죠. 도청이 섰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가명이 섰었고, 사실은 지금의 그 자리, 전라가명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가 고려시대에도,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라가명 자리가 고려시대에도 취소가 있었던 자리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발굴을 해본 결과, 취소라는 것은 이제 어떤 통치 관서들이 있는 곳을 취소라고 하는데, 고려시대에도 거기에서 전주목 기화가 나왔다더니, 이렇게 본다면,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지금의 전라가명 자리가
고려시대의 치소 중심지였었고, 조선시대의 전라감영했던 중심지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전라북도 도청 자리로서 또 중심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아주 거점으로서 쭉 오랜 역사가 이어져 오는 아주 역사성이 깊은 그런 어떤 터다. 그러니까 전라감영이 또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500년간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과 함께 이 자리가 그 이전부터 치소로서 어떤 그 중심으로서 역할을 했던 자리다.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면 통인신라 때에도 여기에 치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얘기들도 합니다. 왜냐하면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서 통인신라의 유구들, 건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라감영의 그 자리가 그렇게 역사층이 두터운 그런 곳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또 큰 의미고 가치가 높은 거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영역의 부분도 현재에 있어서는 이제 새롭게 밝혀진 것이 동서편으로는 지금 전라북도 구도청 영역이 다다. 이따 그림을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남쪽으로는 완산경찰서와 국민은행 영역까지가 남쪽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감영의 영역이 새롭게 밝혀졌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라감영을 복원하면서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이 전체 복원할 거냐, 부분 복원할 거냐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감영 부지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17년에 우리가 전주 역사도심 그런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현재의 그 구도청 영역이 전라감사 영역하고 같았어요. 다만 앞쪽만 지금 완산경찰서 부지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영역이 이렇게 확정이 됐고, 이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앞으로 이제 감영이 순차적으로 서편과 남쪽 편까지 이제 복원되어 가지만이 감영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다. 요 얘기도 다음 장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감영 건물들이 42개관 정도라고 이렇게 기록에는 보이는데, 실제 건물들은 훨씬 더 많겠죠. 이거 이제 관아의 숫자를 얘기하니까 어떤 관아는 뭐 선자청만 해도 건물이 주 건물이 4동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더 많았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넘어가죠.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전주 부성이죠. 전주 부성이고 제일 위에는 그 중심이 되는 그 건물이 이렇게 객사예요. 왜 어느 지역이나 객사가 중심이 되냐면 이건 왕을 상징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객사가 중심이 됩니다. 그 객사로부터 풍남으로 쭉 뻗어 있죠. 뻗어 있는 가운데에서 이쪽 서편에 있는 여기가 전라감영 영역이에요. 그리고 아까 앞에 잠깐 봤죠? 이 동편 쪽에 있는 영역이 전주 부영, 전주 시청 영역이에요. 감영 영역이 훨씬 더 크죠? 이쪽 그 시청 영역보다. 그렇게 크게 되는 거고, 요 지도에서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지금 경기전이고, 뒤에가, 이제 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북편에 있는, 이 사당이 조경묘고,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별도로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은 것은 감영 영역 안에 지금 그 감영의 관아들이 다 들어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도사의 집무처인 현도관만은 떨어져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객사에 있으면 객사 요 앞에 요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감영역에서 떨어져 있죠. 이렇게 돼 있어 별도로 사진을 하나 더 확대해서 넣은 겁니다. 보면 객사가 있고, 지금 보이면 요 앞에 있는 여기 현도관이, 여기에서 이제 도사는 근무를 하게 됩니다. 도사의 근무처만 감영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독특성을 보면, 도사라는 존재의 어떤 성격과도 좀 연결해서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큰 틀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성은 여기 풍남문은 남문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문은 이제 동문사거리에 와서 빗돌을 세워놨고, 서문도 서문지라고 해서 예전 다가동 파출소 그 앞에 빗돌이 있고, 여기 이제
북문 자리는 우리가 잘 아는 오거리, 오거리 그 영화 그 거리 그 들어가는 거기에 지금 빗돌이 서 있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선시대의 전조 부성의 영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한번 짐작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지금 표시를 다 보냈는데 여기 지금 부지가 있죠. 여기가 지금 가명이 지금 복원되고 지금 여기 이쪽에 지금 동편 영역이 복원이 됐죠. 그래서 영역을 보면 요 부근에서 여기 이렇게 지금 가명 지금 나대지로 돼 있는 구 전북 도청자리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앞에만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길이 있죠. 길이 있고 여기 완산경찰서가 있고 이게 예전에 국민은행 자리가 있고 요 영역까지가 전라 가명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복원해 나가려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미 땅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가 쪽은 여기에 일부 조금 있을 뿐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완산경찰서가 옮겨가고 그렇게 되면 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제 타 지역의 가명과 우리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전체 가명의 모습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가명 건물들을 다 복원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 건물들만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중요 건물들만 앞으로 좀 복원해서 전체 부지를 복원하면 조선시대 지방의 작은 정부인 가명이 어떤 형태였는가를 전주에 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독특성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데 그 여건을 지금 우리는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관아 건물에 이제 이게 오늘 강의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얘기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 당호 얘기는 좀 간략하게 하면은 이제 이번 강좌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한자로 돼 있어서 한글로 바꾼 것을 가져올 걸 좀 잘못. 이 선화당이라고 돼 있죠. 선화당. 여기가 전라감사의 진무처예요. 이번에 이 건물이 복원이 된 거죠. 이렇게 복원이 되고 그 옆에 있는 것이 관풍각. 관풍각이 이제 제2의 정청이라 할 수 있는. 이번에 복원할 때는 이런 단층의 형태가 아니라 누각의 형태로 복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18세기는 누각으로 있다가 그러면서 18세기 말 정도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단층 건물로 바뀐 것 같아요. 관풍각이. 그 얘기까지는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복원된 형태와 이 관풍각 지도상에 나타나는 형태가 다른 것은 그런 이유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복원된 것이 여기 연신당이죠. 연신당은 전라감사의 그 처소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대부가로 말한다면 사랑방 같은 그런 사랑채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영제에서 가족을 데려오게 되니까 조선 후기에는 가족들의 살림집이 필요하죠. 살림하는 집이. 그게 내야입니다. 내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뒤편에 이제 내야가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선화당, 그리고 관풍각, 연신당, 내야. 여기가 복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라감사의 영역이 복원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복원된 거고, 그리고 앞에 지금 문, 이 내산문을 이번에 복원했죠. 사실은 가명의 정문은 이 포정루예요. 누각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크죠. 이게 복원이 돼야지만이 가명의 어떤 위상이 살아나는데 복원을 이번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포정루는 지금 도로하고 그 구도청 앞에 그 큰 도로 있죠. 도로하고 이제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이 다니는 도로다 보니까 거기에 포정루를 세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산문만 이번에 이제 복원을 하게 되니까 가명의 어떤 그 유형이 잘 드러나질 않죠. 그런 아쉬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정상 그렇게 된 거고 앞으로 이제 복원이 확대되어 가면서 포정루가 이제 복원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가명의 어떤 전체적인 위상이 살아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감사 영역에서 또 중요한 것이 요 앞에 지금 조금 이렇게 이게 훼손이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막부라고 비장청이 여기 있습니다. 비장청. 그러니까 감사 바로 비서기구다 보니까 바로 앞에 비장청이 자리하고 있죠. 대략 그 보이죠. 이런 그림들이.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아전들의 관사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선화당하고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군부대는 이 남쪽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아전 감영 사무를 관할하는 그런 아전들의 관서인 작청은 또 여기 있고, 근데 비장청은 바로 감사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사적 보좌관이다 보니까 바로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고, 이들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큰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라감영의 동편 영역인 전라감사 영역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작게 보이는 요 장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령청이에요. 잔신부라는 사령등 있죠. 바로 요 앞에 이제 사령층들이 이제 명을 내리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번에 됐는데 지금 이 감사 영역에서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보고는 안 됐습니다만 요 옆에 여기에 통인청이라고 있습니다. 통인청. 이것은 감사의 심부름권 가장 잔심부름하는 그런 것이 통인들이고, 그러니까 선화당에서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이제 아까 문화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이 건물이 이제 빨리 복원이 되는 게 좋죠. 이 뭐냐면 우리가 전주에서 대사슴 놀이를 하잖아요. 이 통인청에 통인들. 그 다음에 부영으로 말하면 통인청이 여기 어디 있습니다. 저 통인청이 전주 부영에도 통인청이 있어요. 지금 내 눈에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아마 이 정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전주 부영의 통인들하고 감영의 통인들이 이제 저 소리꾼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해서 잔치를 부리고 어떤 경연을 벌였다는 것이 대사슴놀이의 연원이. 우리가 대사슴놀이에서도 훨씬 더 또 이제 지금보다도 더 의미 있게 이 행사들이 진행되고 또 역사성도 또 이제 확보가 되고 이런 게 되겠죠. 지금 이제 도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아전들이지 않습니까? 아전들이 이제 조선시대에 그런 아전들이 있는 데가 그들을 영리하고, 그들의 관서가 바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나타내고 있는 영리청이에요. 영청이라고도 하고 영리청이라고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도정을 보좌하는 아전들의 근무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문화시설들도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무슨 이제 지소라든지 인출방이라든지 이러한 그 어떤 문화와 관련되는 시설들이 여기에 있게 되고, 여기에 지금 지소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심야학당이나 검률당들이 바로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봐야 할 것이 뭐냐면 군부대죠. 그래서 중영이 여기 있죠. 중군이. 군사는 이 앞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군부대가 이렇게 군사시설이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작청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작청이라고. 여기는 감영의 사무를 관할하는 그러한 이제 아전들이 감영 내무 그런 아전들은 이 작청이.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완산경찰서 완산경찰서의 동편자락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위치로 본다면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감영의 배치와 건물들을 이제 이런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당호 쪽으로 가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화당이죠. 선화당에 대한 다른 얘기들은 이제 앞에서 했고, 그래서 78평이나 되는 그런 큰 건물이고, 요 얘기를 안 했죠. 관풍찰속 승류선화. 관풍찰속은 그러니까 이제 그 풍속을 살핀다는 거예요. 풍속을 살핀다. 풍속을 살핀다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관풍각 이름은 이 관풍에서 나왔겠죠. 관풍에 나왔을 거고, 선화당은 이 승류선화에서 나온 겁니다. 승류선화. 그래서 임금의 명을 받들어서, 그래서 선화, 교화를 펼친다. 그래서 여기 선화에서 선화당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러니까 왕명을 받아서 왕으로부터 교화돼서 그 덕으로 또 백성들을 교화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이 1951년에 폭발사고로 소실됐다가 2020년에 가서 이제 올해 이렇게 복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관풍각이라는 이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관풍찰속에서 풍속을 살핀다는 그런 의미로 관풍각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감영의 당호인 그 선화당이나 관풍각 이런 이름은 어느 도나 다 똑같아요. 경상도든 뭐 충청감이든 다 감사의 집무처는 선화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군, 군현의 어떤 수령들의 집무처는 동원이라고는 하지만 군현마다 당호 이름이 다 다르죠. 다른데 선화당은 어느 도나 다 똑같이 선화당이고 관풍각이고 그렇습니다.
이 형태 누각이 이제 이 형태의 변화된 얘기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진 이제 포적로 사진이에요. 건물은 없지만 이렇게 포적로 누각으로 된 사진이 남아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복원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받을 수가 있죠. 이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연신당 이번에 복원된 연신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히 쉬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건물도 이제 유영제로 감사가 머물면서 통치를 하게 되니까 처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신당이 들어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유영제 전에 행영제하에서는 9년을 순력하면서 그때는 감사가 이제 전주에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암도 한 20일 정도는 전주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어느 건물을 이용하느냐? 전주 객사를 이용합니다. 전주 객사에 머물고 거기서 도정을 처결하고 그러다가 이제 유영제가 되면서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서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연신당이고 다른 도는 경상가명이나 이런 데는 이 이름을 징청강이라고 합니다. 징청강. 근데 우리는 연신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문제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내야는 그냥 내야라고 이렇게 칭호를 하고 있고 이번에 복원이 됐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회화나무죠. 바로 회화나무가 가명이 다 사라지고 회화나무만 남아 있었죠. 그것도 도청 건물에 갇혀 있는 형태로. 근데 지금은 이제 건물들이 복원이 되고 또 그 깎아받은 그런 그 상황들이 다 이제 해결이 돼서 제 자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회화나무에 의해서 이어져 왔던 전라 가명이 또 복원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모습들을 향후에 더 많이 갖춰가게 될 거고 그러면서 어떤 호남의 숲으로서 어떤 전주의 역사성, 어떤 전라북도의 어떤 역사성들이 다시 이제 우리에게 되살아나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